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인데요. 이분들은 믿고 거래하던 은행 측의 이 감원이설에 속아서 평생 모았던 노후 자금을 한 방에 날렸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기정사실화된 지난 8월 말부터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요. 그 중간 검사 발표를 바로 엊그제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디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맡겼는데 3일 전에는 빵원이 됐어요. 빵원. 솔직히 자살 충동까지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로. 자기 실적 채우자고 고객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평생을 힘들게 일해 모은 돈 수억 원을 은행에 맡겼다가 전부 잃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 화요일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사기를 사과하라. 독일 채권이라고. 독일이 망하면 돈 1원도 까먹을 일이 없어요. 독일이 안 망했잖아요. 근데 왜 저는 600만 원을 찾죠, 1억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들이 가입했다는 DLF란 정확히 뭘까요? DLS, DLF라고 하는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우리가 금리나 우리가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서 손익이 결정되는 그러한 금융상품입니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약속된 고수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큰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즉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초고위험 투자 상품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원금을 전부 날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사죄하십시오! 당신들의 어머니들이, 당신들의 할머니들이 예금한 돈입니다! 이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적금을 들어서 모은 돈을 한 큐에 1억을 한순간에 날려먹었어요. 이게 내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감수하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이게 이자인 줄 알았어. 연이자를 난 몰라. 이게 솔직하니까 요건 줄 알았어. 금리와 무관하게 쿠폰 금리로서 연 4% 내외의 확정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확정 금리 상품으로 오인을 하고 가입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원을 안전한 우리 은행에 맡겼는데 왜 빵원이 되었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는데요. 꼭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위험 상품은 주로 전문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DLF 사태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고령자나 주부 등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의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심지어 집요할 정도로 해당 상품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타켓이었어요. 수십 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익성과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할 일이 없다. 독일 채권이다. 사모펀드란 DLS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안전한 거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원금 손실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은행에 쫓아가 관련 서류를 살펴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인해주세요.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 사인해주세요. 내용은 읽지도 못하고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명만 했던 서류의 정체는 투자자 성향 평가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등급 공격형 투자자가 돼 있었습니다. 이 가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임의로 투자 성향을 조작했다는 건데요. 사인만 하셨다는 얘기죠? 몰랐던 거죠. 내가 쓰지 않았어요. 진짜 안 썼고.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날조된 거예요, 지금. 심지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행에 가져갔던 돈을 고스란히 투자하게 된 주부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걸 누가 요즘 세상에 갚냐고 이렇게 저리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라고. 그 4개월 후에 그거 받고 이자 받고 상환하시라고. 달콤하긴 하네요. 네. 대출금 금리보다 해당 펀드 이자가 더 높으니 이자 수익을 챙기라고 했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4.2%가 연이율이고 실제 이율은 1.4%, 세해 전이에요. 그때는 0.몇 %거든요. 재산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런 식으로 꼬신 거죠. 이거는 사기죠, 사기치려고. 수익성이 높은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의 무책임한 말에 속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날려버렸습니다. 93% 마이너스. 아파트를 내가 하나 당첨이 됐어요. 7월 달에 등록을 내야 돼요. 근데 그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아파트. 이게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나도 60 가까운데 노후자금 빌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타임머신 진짜 타고 그 앉아있는 저를 끌고 나오고 싶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잠도 깊이 원래 못 자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의욕이 없어요. 가입자만 무려 3천여 명, 예상 손실액은 3,500억 원이 넘는데요. 피해가 이토록 커진 이유는 뭘까요? 그럼 고객들이 왜 가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은행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직원들이, 내 자산을 관리했던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그러고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금리는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서는 문제가 된 상품들에 연계된 금리의 하락을 예측한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판매했습니다. 이 행사가보다 낮은 또한 원금 손실 확률이 전혀 없다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의 자료를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내부 보고서, 연구소 자료도 무시한 거죠. 그리고 고객들을 기망하고 하나은행은 3월, 우리은행은 5월까지 이 상품을 선취 수수료가 1%거든요. 고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율의 수수료에 혈안이 되어서 고객 재산이 마이너스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판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한편 현재의 DLF 사태가 지난 2008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수출업체들의 줄도산을 일으켰던 이른바 키코 사태와 닮은 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완벽한 제2의 키코 개인판 사건입니다. 모든 정보를 은행이 갖고 있으면서 예금자들을 속이고 또 기업도 속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게 그 은행인데 은행에서 권유하면은 당연히 아무런 의심 안 하고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예금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엊그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은행의 잘못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상품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투자자 약정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수수료를 높이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모두 DLF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자체 검증을 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위한 위험 관리는 소홀히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은행 측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그 나온 중간 결과 발표난 거고요. 저희는 지금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도자를 냈다시피 저희 공정조정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지금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거든요. 자, 피해자들은 여전히 금감원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 곳이 제1금융권이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금융 지식이 부족한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판매 채널인데요. 금융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불안전 판매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가능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판매 채널을 통해서 고위험 파생 상품 을 판매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모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네, 너무나 믿었던 제1금융권인데 심지어 은행에는 내부 정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다. 달콤하죠. 그럼요. 그러나 누가 투자해라 이런 얘기만 믿고 투자한다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손익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점 사전에 인지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하셔야겠습니다.